혹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은 승모근이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능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어깨, 뒷목 혹은 승모근이라고도 하죠. 앉아만 있는데 승모가 자꾸 결리는 사람, 자꾸 뭉치는 사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린다 혹은 이 뭉친다는 느낌은요, 직접적으로 근육이 과사용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마사지를 받거나 막 스트레칭을 하거나 유튜브에 보면은 뭐 승모근 스트레칭 막 되게 많죠. 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근데 하면 어때요? 또 뭉치죠. 풀어도 금방 다시 뭉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뭉치는 원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도 자꾸 뭉친다는 거예요. 이 뭉치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승모근이 뭉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 문제. 제가 이전에 복식 호흡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 뭉칠 수도 있고요. 아직 영상을 보지 않은 분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보상작용, 승모근에 대한 보상작용 때문에 뭉칠 수도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세 번째입니다. 자세입니다. 자세. 보상작용은요, 중요하긴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내가 쓰면서 보상작용이 나타나는데, 사실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뭉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은 직접적인 보상작용보다는 자세의 원인이 가장 큽니다. 무슨 자세냐? 승모근이 과사용되는 자세야. 승모근이 자꾸 결리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데 자꾸 뭉쳐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계속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는 거예요. 이 어쨌든 계속 힘이 들어가는 게 뭐 때문이냐? 얘입니다. 얘. 승모근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세가 있어요. 우선 미리 말씀드릴 거는요, 사실 승모근은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승모근은 상부 승모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승모근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편의상 이 상부 승모근을 그냥 퉁쳐서 승모근이라고 표현할게요. 윗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바른 앉기 자세는 어때요? 완전 바로 척척척척척 어때요? 흔히 말하는 정석 자세죠. 하지만 이 자세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예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일하면은 승모가 또 뭉칩니다. 자, 어느 부분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흔히 바른 자세, 앉는 자세를 얘기할 때 항상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척추 얘기만 합니다. 척추 얘기만. 근데 아무도 팔 얘기를 안 해요. 이거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면접 기다릴 때만 이렇게 앉아 있지. 뭐 스마트폰을 쓸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키보드 마우스를 쓸 수도 있고, 팔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안 있는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팔이 핵심인데 아무도 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런 자세 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어이없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TMI로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 앉는 자세가 70도, 90도 다 안 좋고 135도가 좋대요. 이게 영국 연구 결과로 나왔다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한국 뉴스에도 소개가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누가 이렇게 해서 일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는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완전 탁상 공론입니다. 이런 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우리가 실제로 앉는 자세는 어때요? 이렇게 앉죠. 사실 90도로도 앉아서 업무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앞쪽에 어쨌든 뭐 책을 쓰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요 자세로 뭔가 바른 자세를 만들어야지, 안 좋으니까 들어 누우세요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세 교정이라는 거는요, 일상생활에서 교정이 돼야 됩니다. 들어 눕는 게 좋으니까 들어 누우세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있지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교정이 중요하다는 거. 그럼 이 두 개 비교할게요. 어때요?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지만 요 자세와 요 자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으면은 승모근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괜찮습니다. 뭐냐?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이거는 팔꿈치가 떠 있죠? 얘는 팔걸이에 걸고 있죠. 이게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핵심입니다.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자, 이 팔걸이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승모근의 뭉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일단은 준비물은 팔걸이 의자가 필요합니다. 팔걸이 의자를 준비하시고요. 팔걸이 높이를 일단 쭉 높여주세요. 어디까지 높이느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굽혔을 때 딱 받쳐지는 높이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허리가 굽어지면 안 돼요. 요렇게까지 높이고, 자, 뭐 해볼 거냐면요. 자,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오른손,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손으로 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갈게요. 왼손으로 오른쪽 승모근에 이렇게 손을 대세요. 이렇게 손을 대고 필기하는 자세를 취할 겁니다. 승모근에 손을 올려 허공에 글씨 쓰는 거예요. 허공에. 일단은 팔꿈치 걸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 자세를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팔걸이 없이 팔꿈치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에 팔걸이에 팔꿈치를 딱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했을 때 이 승모근의 느낌 차이가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미묘한 차이인데, 팔걸이가 없을 때는요, 승모근이 좀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팔꿈치를 딱 걸고 움직이는 순간 승모근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팔꿈치를 받치느냐 받치지 않느냐가 승모근의 사용의 유무입니다. 이 상부 승모근은요, 팔을 들고 있을 때 사용이 돼요. 이렇게 들고 있어줘야 되잖아. 이렇게 들진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팔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날개뼈를 승모근이 들어준단 말이에요. 팔꿈치를 받치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를 하든 마우스를 하든 승모근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펜, 뭐 키보드, 뭐 마우스, 뭐 이것만 하는데 뭐 내가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것만 한다고 근육이 이렇게 뭉칠 수 있을까? 자, 제가 바꿔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 할 때 이런 자세 말고 이런 자세가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세로 과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핸드폰 별로 안 무겁죠?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을 때 팔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 어깨의 입장에서 몇 시간 쓸 수 있을까요? 아마 30분도 쓰기 힘들 겁니다. 막 어깨 결리고 불편할 거예요. 가벼운 스마트폰도 1시간 동안 못 들고 있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 할 때 어때요?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팔 아프잖아. 한 1-20분만 해도 팔 결리잖아요. 그래서 다 옆으로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하죠. 아무리 가벼운 무게도요,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한다고 쳤을 때 하루에 6시간, 7시간 계속 들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일이다, 주 5일이다. 주 5일 동안 뭐 1-2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하죠?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 팔 나갑니다. 아무리 가벼운 무게라도요, 그 근육을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엄청난 근육에 부하를 주게 돼요. 제가 호흡에서도 말씀드렸죠. 흉식 호흡하면은 목이 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호흡은요, 몇 시간 합니까? 24시간 하죠. 우리가 숨 쉴 때 호흡을 이렇게 숨 쉬면은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육 안 뭉칩니다. 절대로. 근데 이게 24시간 내도록 하면은 여기가 완전 결리고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도 중요한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 뭉쳐요. 목, 특히 호흡을 잘못하는 경우는 앞쪽목이 굉장히 결립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앉아서 있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은 팔걸이 의자를 쓰시던지,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팔 받침대라고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끼워서 팔꿈치를 받쳐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걸 쓰셔야 됩니다. 키보드 쓰면 양쪽 다 걸어야겠죠? 반드시 팔꿈치를 받치고 쓰셔야 된다는 거.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책상을 몸을 앞으로 쭉 당겨서 이 팔꿈치를 책상 위에 걸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가 흐트러지죠. 목이 너무 굽고 허리도 많이 굽기 때문에 척추에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에서 팔꿈치만 딱 받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오늘은 제가 승모근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종아리든 어디든 내가 풀어요. 아프면 보통 마사지 받거나 뭐 도수질 할 때 막 풀어주고 스트레칭 하는데 다시 자꾸 뭉친다. 그러면은 푸는 거 그만하세요. 의미 없어요.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팔걸이 의자나 팔 받침대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근무하시는 앉아있는 환경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